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토론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아까 그 황승현 교수님의 마지막 멘트처럼 그것을 이제 대중들한테, 일반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서 던져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로 가야 된다는 것도 맞고, 아까 지금 이용남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맞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더 이렇게 아주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던질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무리 전문가적이고 옳은 얘기들에도 지루하게 가거나 자기하고 동떨어진 얘기로 가다 보면 안 듣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머니컷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음악적으로 보면은 이제 머니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익숙하면서도 친숙한 멜로디나 장면이나 글이나 대사를 아주 짧은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숙한 코드들은 락이니 뭐 발라드니 하다못해 클래식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코드로서 운영이 되는 거고, 영화를 통하더라도 소설과 소설과 영화와 이제 이런 것들로 머니컷들은 같은 곳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아주 쉽게 다가가고 대중들이 그것을 아주 쉽게 자기 걸로 체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머니컷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중들은 만약에 영화를 이제 음악 쪽은 둘째치고 이제 영화로만 표현을 하자면, 대중들은 누구나 아니고 대중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2시간짜리 영화 아주 명작을 보더라도 2시간 그 영화의 모든 장면과 대사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가지고 그 영화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걸 바로 머니컷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친구에서 보면은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리고 뭐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니컷이라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영화를 봤건 안 봤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머니컷이 살아나고 사람들한테 희자가 되고 패러디가 되고 인용이 되고 CF든 아니면 어떤 뭐 기사에든 아니면 칼럼에서마저도 인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그 단어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자들이란 영화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영화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봤든 보지 않았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영상 하나하나에 짧은 영상, 그 머니컷이든 뭐든 대사든 그 짧은 거 하나에 이 사람들한테 심장속에 팍 들어가야 되는 것을 머니컷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 자유진영의 반자유 정서를 바꾸려고 하는 자유진영의 이 머니컷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용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든가 이제 황승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린 대중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좋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머니컷들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머니컷을 만들어낼 때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고 막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좌파 같은 경우에도 영화계를 장악해서 그런 머니컷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3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에서 머니컷이 나온 것은 불과 2010년도 지나서부터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좋은 영화라는 것은 다 있었지만 영화의 머니컷이 아니라 유명한 감독 이야기라든가 누가 상 받았대, 뭐 어떤 유명한 배우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지, 머니컷으로 해서 영화를 보든 안 보든 그 영화를 인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없었었죠. 근데 이 머니컷이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머니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문화적 그런 인식들을, 시간들이 쌓여서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나 보여지는 거지, 머니컷들은.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데서는 머니컷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무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재산들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문화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화는 아무것도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만나기 전에는 역사를 만나서 영화로 만들어져야 그 영화라는 문화가 되는 거고,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활용이 돼야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문화에 대한 인지가 너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도 이제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쪽에 왔을 때가 98%니 뭐니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지금 이제 100%라고 과언을 해도 얼마 안 될, 말이 맞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아무리 사회주의화성이 좀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할지라도 시장 경제 속에서 자유의 맛을 본 젊은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 간에 문화에 대한 인지가 좀 쌓여 있을 텐데 100% 이제 좌경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히 우파 정부든 아니면 우파 자체에 있는 지식인들이든 문화인들은 모두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다른 분야니까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머니컷을 우리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할 때 우리가 머니컷을 전달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들이 영화를 만들 때 보면은요, 기획회의에서는 모든 시나리오는, 작가가 가져온 모든 시나리오는 영화할 때 가장 대중들한테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야 흥행에 성공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성인 18세 이상가를 찍든 15세 이상가를 찍든 대부분의 대사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2세 관람가에 맞춰서 가능한 한 대사 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쉽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금방금방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을 던짐으로 해서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대사들이거든요. 내부자들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그런 잔인한 영화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은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는 좋은 영화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런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고민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 정서를 대중들한테 전달할까? 정서니까 보편적인 것이 정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좌파들은 30년 동안 영화계에서는 그걸 해왔던 거고, 우파는 이상하게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파가 그전에는 이 문화에서 관심이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1987년에 아마 이명박 당시 이제 사장님이었죠. 그분을 모티브로 해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기업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좌파들이 영화계를 장악하고 문화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장악하게 되면서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자유진영에서는 문화적으로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허송 생활을 했고 저쪽은 30년 동안 머니컷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던 겁니다. 아까 말했던 원 포 올 포도 그런 과정인데, 영화는 멋있겠죠. 삼총사가 왕을 위해 충성하고 막 브라이언 애덤스가 막 노래 막 기가 막히게 부르고 이러는데 거기에 안 좋아할 사람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거고 저조차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좋은 얘기들과 이 좋은 생각과 당연한 것들이 왜 대중들이 쉽게 전달이 안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언어와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대사라든가 글,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식인들끼리는 뭔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고 어떤 국가를 이끌거나 이렇게 갈 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참 이제 느끼기는 쉬운데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역으로 따져보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중들한테 자유를 설명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지. 영화를 통해서든 소설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좌파들은 자기 왕의 김일성의 그 공산주의의 어떤 유일체제를 하기 위해서 원포 올포라는 멋진 단어를 만들고 삼총사로 포장을 해서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머니컷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더 위험한 상태로 지금 진일보를 했습니다. 얼마 들어와서 2020년대 들어와서. 왜냐면 머니컷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대중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영화에서 이제 칼럼이든 뭐 방송이든 뭐든 리메이크하고 뭐 오마주하고 패러디하고 하면서 어떤 팬덤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밈이 되어버리거든요. 밈이 되어버리는데 이 밈이라는 것은 문화적 유전자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혈육을 맡아서 유전자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는 그냥 그 자체로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밈 역시도. 내가 만약에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최자 진짜 영자 쓰시는데 최진영의 아들인 네가 왜 최진영의 아들인데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최진영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밈으로서 받아들인 체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한테는 밈을 통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를 했기 때문에 친구란 영화는 명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든 안 봤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까지 너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위대하시죠. 근데 이미 좌파들이 이 사람들 다 쓰레기로 만들어 놨어요. 백년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와이 마피아라고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해서 잔인한 모양새로 만들어놨죠. 이미 그것은 박혀있고 이 박힌 것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하고 싸워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문화전쟁에서 머니컷을 만들고 밈을 만드는 것은 걔네들이 그러던 말든 우리의 밈과 우리의 머니컷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좌파들하고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속세가 나쁘다라고 하면 상속세가 나쁜 이유를 돈이 없는 일반 대중들, 우리는 상속세 안 내, 세금 안 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시나 먹으라 하면서 그런 마인드가 깔려있는 이 마인드를 당신이 언젠가 돈을 벌 수가 있고 당신도 언젠가 상속세를 낼 수가 있다. 그럼 그때 너희들 낼 거냐면 걔네들도 안 내거든요. 안 낸다고 하거든요. 미쳤냐고. 대부분 사회주의도 그럽니다.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약간 배 아픈 거고 니들 당해봐라처럼 막 하는 건데 이런 인식이 내 아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내가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인식상에서 한다면은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지금 자유진영의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고 거기 때문에 역사를, 교육을 TV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영화를 통해서 보고 음악을 통해서 듣거든요. 위로를 찾고 왜? 특히 청년들은 돈이 없는 세대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영화와 음악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다 그걸로 해서 하나의 이제 쇼핑처럼 즐기고 있는 이들한테 이 머니컷은 문화로 다가선 머니컷들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왜 사회주의자냐?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난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걔네들이 모든 말들이 다 사회주의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모를 뿐인 거예요. 왜? 밈을 통해서 그게 맞는 걸로 체화를 해왔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문학에는 지금 다 100%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북한의 공작원들은 다 잘생긴 놈들이고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다 못생긴 놈들이고 이런 잘못된 것들,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적폐라는 말로 5년 동안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머니컷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그걸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적폐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박혀서 딱 내뱉는 건 먹혀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니컷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머니컷이라고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수많은 시간이 걸리냐면 이런 훈련들이 쌓여야 됩니다. 문화적 어떤 그런 것들이 농충이처럼 쌓였다가 어느 순간 하나가 빵 터지는 거거든요. 박경택 감독도 그렇게 쫄딱 망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걸고 한번 찍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친구가 빵 대박 터지고 네가 가 하와이 때문에 지금까지 영화를 찍게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대중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머니것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화는 흥행을 100억을 만든다고 해서 흥행에 100억만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흥행은 신이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흥행의 신이 이건 영어로 따지면 머니것이 어디서 터질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꾸준하게 계속 만들면서 언젠가 이 머니컷이 터졌을 때 대중들은 그걸 쉽게 전달할 때 우리는 이 머니컷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머니컷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의 얘기들, 우리의 생각들을 갖다가 아주 쉽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드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문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식인들이나 경제계라든 뭔가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문화인들을 일단 이 안으로 진입을 시킨 다음에 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하고 해서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 안에 경제 지식이든 뭐 상속세 폐지가 중요한 거든 이것을 살살 녹이면 되는 겁니다. 그건 풀어내는 것은 문화인들이 알아서 풀어낼 거예요. 대중들의 눈높이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합들이 필요했을 때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너무 지금 문화에 대해서 지금 그게 없고 청년 문화인들도 왔다가 다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한국의 머니컷은 언제 정도 만들어질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점에서 이 좋은 자료와 이 좋은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대중들과 연결시키는 중간 단계의 어떤 필터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작업들 여기 계신 지식인층한테 대중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라면 못 맞추죠. 대학 가르치는 분은 대학에서 교수님을 계시할 분은 교수님을 계셔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라면 유치원 교사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이 과정 속에서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들한테 하고 이 메신저들이 대중들한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저는 가장 좋게 봤을 때 문화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쉽게 얘기가 된 것들을 각 교육 현장이든 뭐 이런 데서 영상 시청관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7년도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여망,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그것이 MB 정부의 탄생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처럼 그런 문화적 인식은 수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밈은 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어떤 다른 밈의 전이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단순한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뭔가에 너무 주식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과 문화라는 최소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의 시간, 장기간의 투자 그리고 조금 더 쉽고 친숙하고 익숙한 형태로의 진입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이 오늘의 상속세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자유의 머니컷들이 세상에 좀 많이 퍼져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